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세 경영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룹 주요 계열사마다 산업은행 출신 인사를 사회 인사로 선임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들이 광주에서만 오전 일찍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구청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의 4.13 총선 후보자 공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최종 대진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공로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광주시 공무원노조 간부 6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새 사회이사에 산업은행 출신들을 앉히기로 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사장을 금호산업의 등기이사로 선임해 3세 경영 시동에 나섰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 사회이사에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을 대거 앉히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새 사회이사에는 황성호 전 산업은행 본부장이 선임될 예정인데 황 전 본부장은 금호산업의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대우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사회이사로, 금호타이어는 임홍용 전 사는자산운용 대표를 사회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새로 선임될 예정인 이사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출신들인데 이들 신임 이사들의 전임 이사들 또한 산업은행 출신들이었습니다. 산업은행 출신들끼리 사회이사 자리를 물려받는 셈입니다. 금호그룹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금호그룹의 주 채권은행입니다. 주 채권은행 출신의 금호그룹 사회이사들이 과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사 제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들 회사들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규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 주주총회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그룹 전략경영실 사장을 그룹의 핵심인 금호산업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어서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의무 휴일제로 인해 대형마트가 한 달에 2차례씩 휴업하는 건 아실 겁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도 제한이 돼 있죠. 그런데 광주에 있는 홈플레이에서만은 영업시간 제한이 느슨해서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홈플러스 매장. 영업 시작 시간을 두고 골목 상권 죽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다른 대형마트들과는 달리 오전 8시나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오전 8시부터, 계림점과 하남점은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어떤 고시나 행정 공문을 받지 않아도 이미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그래서 도의상 홈플러스도 이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한 조치가 좀 강력하게. 법적으로는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강화된 영업시간 제한을 고시하지 않아 홈플러스는 이른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런 조례는 있어서 시행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테두리 안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3년 전에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됐지만 일선 구청마다 나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구청의 경우 다른 구청과 달리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는데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지금 3개구 답당들이 또 조율해서 3개구가 공통적으로 영업 제한이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광주와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홈플러스가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들이 중소상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기는커녕 되레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는 영하 0.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나주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20도나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장성, 곡성, 구례, 여수, 순천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의 가시거리가 10km로 평소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맑은 햇살이 강하게 비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3도, 화순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15도, 광양도 15도, 고흥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최종 후보자 공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쯤 20대 총선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국민의당 광주 연남 공천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동남을에는 박주선 의원, 광주 서구을에는 천정배 의원, 목포에는 박지원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포함돼 있고 경선 후보가 많은 선거구들은 컷오프와 함께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동남갑은 장병환 의원과 서정성 정진욱 예비후보가, 광주 광산갑은 김동철 의원과 김경록 윤봉근 예비후보, 광주 광산을은 권은희 의원과 고원 최선욱 예비후보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들 선거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100% 수기 배심원단 투표로 후보가 확정됩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광주 서구갑은 이건태, 송기석, 정용화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임내현 의원이 공천 배제된 광주 북구갑은 김경진, 김유정, 국성근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광주 북구을은 최경환, 김하중 예비후보의 맞대결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들 선거구는 수기 배심원단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쳐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더민주 광주 서구갑은 박혜자 의원과 송갑석 예비후보의 경선이 확정돼서 오는 17일부터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광주 동남을과 북구갑은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국민의당에 전격적으로 입당함에 따라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현역 의원 2명과 전직 지사와 군수등이 포함돼서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치열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목포도 국민의당 공천을 받은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외정당 민주당 공동대표인 박준영 전 지사가 국민의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하나의 신당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박 지사의 국민의당 합류로 영암 무안신안 선거구도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영암 무안신안을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의원과 3선 군수로 한 서삼석 전 군수의 인지도가 만만치 않아 치열한 예선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신안을 확실히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영암과 무안 신안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주영순 의원이, 정의당은 장몽규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아 표밭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포도 총선 전국이 안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공천을 받은 가운데 이미 유선호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배종호 예비후보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한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중연합당 김혜정 예비후보가 광주의 첫 노동자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광장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들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새 대안 세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서민들에게 따뜻한 밥이 되는 진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과 창업 정보 어디서 얻으십니까? 광주시가 구직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박금수 광주 일자리 원스톱 지원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기존 일자리 종합센터를 일자리 원스톱 센터로 재편하여 일자리 지원 허브를 목표로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자, 장애인 등 분야별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구인 구직자들에게 상시 상담을 통해 최종 취업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일자리 종합센터를 재편한 이유와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기존 일자리 종합센터는 각 상담사들이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취업 알선을 하다 보니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원스톱 지원센터로 재편됨에 따라 4명의 직업 상담사들이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한 상담사가 한 분야를 맡게 됨에 따라 심도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상담도 달리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도 지원이 달라지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전에는 각 상담사가 나이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상담했으나 이제부터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취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정보, 직업 훈련 정보 등 모든 정보를 나이에 맞춰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최종 취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제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종 취업할 때까지 상담 알선에서부터 동행 면접, 사후 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구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일자리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구인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업체에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 1899-1907, 1899-1907로 전화를 주시거나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일자리 원스톱 지원센터를 찾아주시면 상담을 통해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동행 면접 등 모든 취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구단 광주FC가 시즌 개막 전부터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쳐 보이면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정조국은 2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박지혁 기자입니다. 다섯 번 날린 슈팅은 모두 골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가운데 2번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왔던 승리. 정조국의 눈부신 활약을 앞세워 광주FC는 상대팀을 시종일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저희에게 37경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꾸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잡았던 개막전. 하지만 광주FC는 경기 막판 내리 3골을 내주며 패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지만 경기 종료 직전 다시 동점골을 넣는 투지를 선보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시즌 수 있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수 좀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 점에 좀 만족하고 있어요. 원정 개막전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긴 광주FC는 오는 19일 제주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개막전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한 광주FC. 올 시즌 더 큰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강훈태 예비 후보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강훈태 예비 후보가 검찰에 출두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자정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전직 시의원 등 10명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유권자 6천여 명을 초청해 관광 행사를 열고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수십억 원대의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61살 A씨 등 일가 친척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고액의 병원비가 나오는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병의원 29곳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8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일가 친척 등 세가족 11명이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입원한 뒤 수시로 외출을 나가 쇼핑과 외식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예술의 보급과 단체 육성 등의 업무를 실행하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관광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넓힙니다. 이 문화예술 전문단체가 이질적인 업무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추진할지 미지수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배경은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고 오는 22일 직제와 인사 규정을 바꾸는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직제가 개편되면 4팀 1연구소에서 6팀 1연구소로 확대됩니다. 관광 마케팅 팀과 관광 연구 개발팀 이렇게 두 팀이 신설이 되고 그 팀별로 4명씩 총 8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본청에서 정책을 만들면 재단에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 업무, 크루즈 유치,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단의 부서와 본청 관광과의 팀도 아니 부서 명칭부터 중복됩니다. 전남관광협회 등의 민간단체 영업까지 침해할 우려도 높습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벌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답사관광, 크루즈 관광객 유치 답사관광,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을 따냈다고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은 이달 말에 법인 등기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쯤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지역 문화산업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문화산업 규모는 2006년 4,200억 원에서 2014년 7,400억 원으로 연평균 9.6% 늘었습니다. 사업체 수도 470개에서 870개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7.3명, 매출액이 9억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3월) 채용 시즌을 맞아 광주 전남 주요 대학에서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전남대에서 삼성화재와 CJ그룹의 채용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삼성화재는 21일까지 현장에서 채용 상담도 실시를 합니다. 다음 주는 LG U+의 현장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현대백화점의 채용 설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선대에서는 오는 25일 농어촌공사의 채용 설명회가 준비돼 있고요. 호남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로드쇼, 취업 토크, 혁신도시 멘토링 등의 취업 관련 행사가 잇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달 말경에 롯데그룹과 한샘, 나주 혁신도시 기관의 채용 설명회도 줄지어 취업 준비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인터넷 방송이나 구직자들의 회사 초청 등을 통한 이색 채용 설명회도 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대학생들에 비해서 정보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지역 구직자들로선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좋은 기회겠지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광주시 공무원노조 간부 6명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전공로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도 투표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총투표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고발과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왜곡과 오류로 얼룩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무려 124곳이나 편향 또는 오류가 지적됐다며 정부가 초등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교육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사회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으로 6학년 담임교사 전체 연수를 진행하고 사회과 수업 자료인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내년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생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광주 초중고생 수는 19만 7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7천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초중고생 수는 해마다 7천여 명씩 감소해 2020년에는 17만 7천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감소하게 돼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비던전의 안전대책이 87%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비던전 민간환경안전監視센터에 따르면 국내 원전 가운데 유일하게 서해안에 위치한 한비던전은 36건의 후속 안전대책 가운데 현재 25건, 87%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무리된 안전대책은 지진 발생 시 구조물 안전성 확보와 해일이나 침수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비던전은 올해 내진 성능 개선 방수문과 방수염 배수 펌프 등 나머지 11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붐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하고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 조건은 의료기관이나 숙박업소에 1박 이상 머물며 진료를 받은 경우로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만 원에 한도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열렸습니다.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매니페토스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돈선거와 비방, 흑색 선전을 하지 않고 정책 중심의 경쟁을 펼쳐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네, 사진 촬영 맞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0.4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20도나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광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의 가시거리가 10km로 평소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광주 등 남부 곳곳에는 미세먼지가 주의 단계를 보이게 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3도, 영광 영하 4.4도로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무안 10도가 예상되고 곡성 구례 광양 15도, 고흥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서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